존경하는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11일 선상대TV의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현재 이 형국 마치 나무 끝에 매달린 나무늘보 같습니다. 곧 나무가지가 찢어져서 땅으로 꼬꾸라지는 그야말로 전국이 태풍의 눈안에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태풍의 눈 한가운데 있어 우리가 보기에는 문도 잠잠한 듯이 보이지만 그 아래쪽으로는 난리법석입니다. 누군가 한쪽을 흔들기 시작하면 다시 강력한 태풍이 몰아칠 기세입니다. 우선 오늘은 오후 2시로 예정되어 있던 본회의 임시국회가 취소됐고 국회 소식통들에 의하면 금요일쯤에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당은 국회법을 더욱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어제와 같이 문희상이 법안 상정 순서를 어기는 말도 안 되는 폭거를 할 수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당장 준비할 수 있는 필버스터, 무기한 수정 법안 상정과 같은 준비를 더 철저하게 해야 하고 안 된다면 이보다 더한 방법까지도 강구할 준비를 바짝 좋아야 됩니다. 그냥 뭐 하다가 대충 하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그들의 기습 공격에 다 당합니다. 1+4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 내년에 배치 한번 어떻게 더 달겠다는 생각으로 그냥 가만히 있어서 목소리나 찍찍 내고 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그만큼 목숨 건 투쟁을 해야 되고 배지 그거 안 달아도 된다는 생각으로 투쟁을 하지 않으면 절대 좌파를 이길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민주당의 그 주장을 보십시오.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한국당이 합의에 노력하지 않고 추태를 벌여서 어제와 같은 날치기 예산을 통과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전 세계법 어디에도 없는 4+1 이 합의체로 뭉쳐서 이미 답을 다 정해놓고 한국당 보고 합의하라고 협박했는데 그 자리 가서 합의하는 게 오히려 바보가 아닙니까? 소수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선거법을 개정한다고 주장한다면 4+1 민주당은 적어도 제1야당인 한국당을 배제한 채 이미 모든 합의안을 만들어 놓고 한국당 보고 합의하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참, 야, 이 국회를 없애든지 해야지. 이 무슨 말이야. 시정 잡배들도 아니고 뭐하는 짓거리입니까 이게 지금. 그러지 말고 아예 그냥 한국당 보고 너희들도 정의당 같이 민주당 2중대, 3중대, 4중대, 5중대 되면 떡고물 하나 지어준다고 대놓고 그렇게 말하지 그랬습니까? 도대체가요. 민주당 이 사람들 1+4 합의라는 게 무엇인지 제대로 인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가 합의인지 아는가 이게. 지금 민주당이나 1+4당이 보여준 것은 합의가 아니라 거래입니다. 거래. 밀실야합 거래. 의견을 조율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 이거 줄 테니까 너도 이거 동의해줘. 이런 밀실거래를 하고 있는 게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그 실체도 없는 4+1의 합의체의 정신입니다. 합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어제 바로 제가 지적한 이 밀실야합, 밀실거래 이 정신을 문희상이 그대로 증명했습니다. 아마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법안 원안에 수정법안을 제출하면 가장 늦게 제출한 수정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하고
이에 대한 표결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제 보여준 그 꼬라지는 이러한 가정도 없이 한국당이 제출한 수정부반에 대해서 홍남기가 나와서 부동의합니다라는 단 한마디에 모든 것이 끝나고 단 28분 만에 512조 원이라는 슈퍼 예산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겁니다. 이렇게 답을 정해놓고 한국당 보고 합의를 안 해서 어제와 같은 날치기 예산안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이게 입법부라는 국회에서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습니까? 참나요, 환장하겠네 진짜. 한때 국회를 출입했던 이 제가 볼 때도 너무나 황당해서 야 이런 국회 이거 들어가다가는 국민까지 잡아먹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국회만 그 정도면 다행인데 이해찬은 또 한수를 더 떠서 검찰을 향해서 이제는 윽박지르기까지 합니다. 비난의 핫설을 검찰로 날려버립니다. 검찰을 향해서 의정활동에 개입할 시에 실명을 공개하겠다면서 그리고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경고까지 날렸습니다. 이해찬은 검찰을 향해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라면서 저는 굉장히 단호한 사람이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아휴, 참 세종시 참 문제다. 세종시 보십시오. 검찰에 대놓고 하는 얘기 이게 뭡니까? 국민도 개무시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해찬은 국민이 무서운 줄 모릅니다. 이 사람은 어제 말도 안 되는 밀실야합을 통해서 국회법까지 어기고 날치기 예산을 통과시킨 자들이 아무렇지 않게 한국당의 책임을 전가하고 검찰까지 협박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제발 좀 깨어나시라는 게 이런 무소불위 이런 막무가내식 이런 자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끌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공수처와 선거법에 대해서 이미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 한국당 보고 합의하라고 협박할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다시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한국당이 협의하지 않아서 우리가 날치기 할 수밖에 없다. 이 책임을 또 전가시킬 것이고 어제와 같이 그 얄팍한 입술로 국민을 운운하면서 날치기를 할 게 뻔하다는 겁니다. 한국당이 그러니까 합의고 지랄이고 협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분명히 날치기를 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만들어라는 겁니다. 지금 국회에 돌아가는 꼴에 답답하고 좌절을 느끼는 분 많이 있겠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힘을 내야 합니다. 바로 뒤에 들려드릴 일이 우리가 더 가열찬 행동을 해야 되는 그 이유기 때문에 제가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가뜩이나 목 상태도 안 좋고 오늘 아침 먹이면 잘못된 급체까지 해서 지금 완전히 상태가 영 말이 아닙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 본 소식은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입니다. 어차피 위에 국회 문제는 한국당이 어떤 이유가 되든지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한국당이 그와 관련해서 투쟁력 높은 이런 형태대로 밀어붙이지 못하면 다 뺏깁니다. 다 뺏겨. 수많은 내국 국민들이 국회 앞에 몰려와서 공수처법 폐지하라, 선거법 폐지하라 이렇게 해주면 안에서 뭔가 처리를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조리 배지를 떼고 국회를 버리든지 아니면 죽기 살기로 달려들 말리든지. 제가 오전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의 그 실체가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시간은 우리의 편이 됐다.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로 오늘 그 실체가 더 명확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김경수, 윤건영, 청경덕, 문재인 정권의 주요 실세로 벌리는 신문고리 3인방이 유재수 감찰 무마 과정에 개입했다고 보고 수사 중이라는 겁니다. 이제 지고 짜면 윽 하고 그냥 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유재수가 금융위 국장으로 있던 2017년 말 그 당시 청와대 특감반에 감찰을 받게 되니까 김경수, 윤건영, 청경덕 이 세 사람에게 유재수가 수차례 전화를 걸었던 이 내용이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감찰 무마시켜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만 아니에요. 그 이후에 바로 김경수, 윤건영, 청경덕 이 세 명이 백은후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전화를 한 것도 다 밝혀졌습니다. 와, 서청대 꼴이 날 사람 많다. 김경수 큰일 났네. 아이고, 안 끼는 데가 없어요. 검찰은 이 통화 내역과 관련자 조사 등을 토대로 청와대 감찰에 쫓기던 유재수가 문재인 정권 실세 3인방에게 소위 구명전화를 한 것이 확인이 됐고 이것이 백은후를 거쳐서 실체 감찰 중단으로 이어졌을 것이라 판단을 하고 지금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사람 바로 조국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조국을 살리느냐, 조국을 죽이느냐, 조국을 망가뜨리느냐 한번 잘 봐야 됩니다. 백은후가 감찰 중단 의견을 전달한 사람으로 그게 조국으로 이미 어느 정도 확인이 됐고 실제로 조국은 2017년 10월쯤에 청와대 특감반으로부터 유재수 비위 의혹을 처음 보고받고 즉각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그러다 이후에 이거 문제를 중단시킨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박영철 당시 밤 부패 비서관이 진술한 내용 중에 뭐가 있나 이러면 주변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 그러면서 조국이 유재수의 감찰을 중단시키고 비위 사실을 금융위에 통보해 자체 처리하게 하라. 이렇게 지시한 거 이건 밝혀진 사실입니다. 주변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 요거 박영철의 휴대폰도 전부 압수해서 요 주변에 전화를 건 놈들이 누군지 이것도 다 찾아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처음에는 조국의 지시로 인해서 청와대 특감반이 유재수 비위 수사를 펼쳤지만 유재수가 문재인 실세 3인방 방금 말씀드린 김경수, 윤건영, 청경덕에게 구명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실세 3인방이 백은후에게 전화를 하고 백은후가 조국에게 이걸 전해서 감찰이 무마된 것이다. 검찰은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김경수, 윤건영, 청경덕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유재수 구명 시도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김경수는 지난 8일 제기된 여러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검찰에서 밝히고 나왔다. 이런 입장문까지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두의 이목이 바로 조국의 요 입에 집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조국이 뭐를 쫙 뽑아낼까? 금주를 뽑아낼까? 은주를 뽑아낼까? 동아줄을 뽑아낼까? 철사를 뽑아낼까? 한번 보십시오. 내가 생각에는 이 검시를 쫙 뽑아가지고 여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검찰은 유재수가 문재인 정권 실세 3인방에게 구명 전화를 건 바로 그 통화 내용 확보, 감찰 무마를 지시할 그리고 결정할 수 있는 자리는 한 자리밖에 없습니다. 바로 민정수석 자리.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조국이 아닙니까? 쟤는 빼도 박도 못하게 생긴 거예요. 그야 말대로 이제 조국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시점이 온 것입니다. 제가 이전 방송에서도 계속 코치를 해줬듯이 자신의 가족 범죄 혐의와 같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자신의 직권 남정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돼서 바로 꼬원이 될 것이고, 나가 아니요, 저 사람이요, 저 사람, 이렇게 진술을 한다면 반대로 청와대하고 민주당, 문재인, 임종석까지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제가 조국에게 몇 번에 걸쳐서 지금 팁을 주고 있는데, 들어가면 손해요. 들어가기 전까지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들어가서 4개월만 있어봐.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그 안에서 혼자 소거리 하는 거예요. 불어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오전에 지금의 형국, 지금의 시간이 우리 편으로 기울고 있다. 이미 기울었다. 우리 편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할 수 있도록 강화문이 됐든 어디가 됐든 많은 국민들이 몰려나와서 더 큰 목소리로 선거 부정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윗선의 몸통을 잡아내라고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제가 더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박영철이 진술한 주변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 그리고 조국이 유재수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이 진술입니다. 이거 이미 들어보면 윗선이나 다른 몸통 조국에게 반대 급부적인 지시를 했을 사람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이 도표를 이래 그려보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김경수, 윤건영, 청경덕이 아무리 문재인 정권 실세 3인방이라 하더라도 당시 민정수석은 조국이었습니다. 아무리 조국이 실세가 아니고 헛수합이라고 하더라도 민정수석의 자리는 대한민국에서 알고 싶고 치고 싶은 사람 마음만 먹으면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문재인의 친인척을 관리하는 자리인 만큼 단순하게 이 세 사람 실세 3인방이 그 입김만으로 조국이 찍소리 못하고 유재수 감찰을 중단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조국이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 그 뻔뻔한가 거짓말 할 때도 그 강단 보세요. 그런데 이런 자기보다가 어찌됐든 간에 아래 직급에 있는 사람들이 그 중단하라고 하는데 중단하겠습니까? 누군가는 위에서 누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경수, 윤건영, 청경덕 외에 유재수 감찰 중단 청탁을 한 인물이 더 있을 것이다. 저는 100% 확신합니다. 무엇보다 문재인을 사석에서 형이라고 부를 정도인 유재수가 세 사람에게만 구명 전화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이 다급해지면 곳곳에 전화를 다 합니다. 밑에도 쫙 올라갑니다. 도저히 안 되겠으면. 그러니까 이 조국 사태에 따라서는 임종석 또 올라가면 문재인까지도 휴대폰 조사해 봐야 됩니다. 혹시 전화했을지도 모르잖아요. 아니 문재인하고 사석에서 형이라고 부를 정도인데 유재수가 이 수사가 그냥 당하고만 있었겠습니까? 유재수가 누굽니까?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뇌물청탁하는 인물이 바로 유재수입니다. 이미 검찰 수사에서 어느 정도 드러났습니다. 유재수는 2016년부터 금융업체 3곳에서 5천여만 원의 뇌물을 받고 특정 자산관리업체에게는 동생 취업을 청탁해서 1억 원대 급여를 지급하게 하는 대가를 받은 인물입니다. 뒤지면 더 나오겠죠.
그야 말대로 문재인 정권 내에서는 겁이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실세들과 그 맺었던 연으로 인해 모든 것이 무마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을 것이고 결국은 이 같은 일을 벌였을 것입니다. 실제로도 감찰 무마가 이어졌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겁없이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이렇게 커다란 사건을 단순히 문재인 정권 실세 3인방의 청탁만으로 조국이 결정했다. 제 보기에는 조국이 그런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김경수, 윤건정, 천경덕 외에 또 다른 인물이 조국에게 유재수 감찰 중단 청탁을 했을 것이고 그 인물은 분명히 조국이 감찰 무마라는 무리수를 받아들이게 할 수 있는 인물이었거든. 그런 인물이 아니고 얘기하면 조국이가 우습게 봐버리면 그거 왜 하는데? 끝이잖아. 근데 조국아 유재수 감찰 무마를 좀 해주거라. 네, 요 정도 돼야 되잖아. 상하관계가 누구겠습니까? 이 정도면 대충 아시죠? 그 인물이 누구인지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아마도 저나 시청자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공통된 인물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은 어렵게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사건의 실체가 점점 더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고 국민들도 그 결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국은 버티면 결국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더 큰 피해를 당하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바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 그리고 밝혀지는 결과가 이미 나오고 있는데 그 답을 조국이 먼저 폭로해버리면 불어버리면 끝입니다. 제가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조국 가족의 범죄 혐의는 진술 거부권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하더라도 유재수 감찰 무마 청와대 하명 수사는 조국이 빠져나갈 구멍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말대로 청와대와 문재인 이 정권 실세들이 조국에게 모든 폭탄을 네가 안고 가라고 던졌는데 조국 혼자서 이 폭탄을 모두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 무시무시한 폭탄을 혼자 짊어지고 가게도 버거울 뿐더러 이 폭탄의 파편은 다름이 아니라 결국은 조국의 가족에게도 튈 것입니다. 아무리 정권을 넘겨주기 싫다고 하더라도 가족들은 살리고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오죽하면 진짜 꼬라지 보기도 싫지만 이런 팁을 왜 주겠습니까? 폭탄을 본래 주인에게 다 던져주지는 돌려주지는 못하더라도 그 폭탄이 터졌을 때 최소한 자신이 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만들어 놓으란 겁니다. 조국은 제가 보기에는 감찰 무마 그리고 청와대 하명 수사 부정선거 이거 뭐 겁먹을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 풀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지금 모든 국민이 조국의 입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저 조국 강단 한 보자. 지 혼자 안고 다 자빠지는지 아니면 던진 폭탄을 본래 윗선에다가 당신 거야 돌려주는지 이걸 보자는 겁니다. 본인이 얼마나 홀가분하겠습니까? 저 도로한 폭탄 과지가 빨간 폭탄 그럼 위에서 어이구 여기 내 두고 왔구나 이러고 막 이걸 받아가지고 막 덜덜덜 뜹니다. 딱 보면 알잖아. 그러면 그때부터는 조국과 조국 가족들까지도 그 무거운 족쇄를 풀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이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많은 애국 국민들이 하나가 돼야 되는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국은 현재 가족 문제는 뒤로 두고라도 유재수 감찰 무마가 순간, 울산시장 선거부정 하명 수사건, 이것 때문에 직권남용 혐의만 두 건입니다. 만약 구속이 되면 제가 보기에는 한동안 나오기 어렵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 3년이 다 되어 가니까 앞으로 뭐 구속이 될지 안 될지도 뭐 된다고 보고, 그럼 조국의 행량이 얼마나 될지 이것도 뭐 정하지는 모르겠지만 3년 안에 사면이나 가석방은 어려울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안 해주는데 조국 생각을 해보라고. 정권이나 정당, 더덕이나 좌파들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데 거기에 희생양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나만 죽어? 이러고 같이 안고 죽어요 그냥. 그러니까 깔끔하게 내일이라도 윗선을 정확히 밝히고 그 시간에 가족 문제나 신경을 쓰라는 겁니다. 좌파 중에 누가 이렇게 조언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안 해주니까 난데없이 서울대에다 또 강의를 하겠다고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서 또 촛불 들고 조국 물러가라고 난리 법석을 떨던데, 서울대 트러스 포럼의 김원구 대표 잘하고 있어요. 계속 밀어붙여. 그런 사람한테 뭐 형법 관련해서 공부하면 뭐합니까? 뭐 범죄 이론을 배우라는 거야? 아니 범죄자에게 범죄 혐의가 있든 없든 간에 우리가 보기에는 범죄자라 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강의를 들으라는 얘기야? 그럼 학생들이 뭐가 됩니까? 이 서울대도 문제요. 서울대 이름 바꿔야 돼. 제가 보기에는 관악대학으로 바꿔야 돼. 이런 치부를 명색이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이라는 서울대학교가 보여주고 있다. 쪽팔린 줄 알아야죠. 유재수가 그동안 이 문제가 안 터졌으면 얼마나 꼴값을 떨고 다녔겠습니까? 그런 걸 볼 때도 완전히 다 뒤져서 이 정권을 한골탈퇴시키지 않는다면 나라 망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면 정기국회회기가 끝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민주당과 야만한 자들의 마음은 굉장히 급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권력형 게이트의 실체를 터뜨리기만 한다면 민주당이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하는 것은 큰 부담이 될 것이고, 어제와 같이 날치기를 할 경우에는 더욱더 큰 국민적인 분노를 발생시킬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오전 방송 실시간 댓글들을 다시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더군요. 뭐 일부이긴 합니다만은 그동안 애국 국민들과 함께 광화문에서 외쳤던 모든 것에 대해서 허탈하다는 이런 댓글들, 이제는 광화문에 나갈 이유를 모르겠다는 댓글들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저도 이분들의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희망이 보여야 행동할 수 있다는 것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시간은 우리 편으로 기울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우리의 편이 될 점을 알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모두 광화문으로 나가서 하나된 목소리를 낼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파 애국국민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한국당 보고 광화문에 모였습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리더 하나를 내세우고 그 리더가 모든 것을 다 해주기를 바라고 광화문에 모였습니까? 우리가 광화문에 모인 이유는 나라가 망해가는 꼴을 집안에서 지켜볼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불공정 이자행을 또 거짓 선동,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바로 문재인 정권의 위선과 자만 때문에 스스로 거리로 몰려 나왔던 것이 아닙니까? 그 원동력이 되니까 3년 동안 한 주도 안 빠지고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게 아닙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를 믿어주는 것처럼 저도 누구보다 우리 애국 시청자분들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구독자가 손상대 TV보다 몇 배나 많은 이 수많은 유튜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항상 부족한 듯한 제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우리 애국 시청자분들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기에 저는 힘을 내서 방송에서 광장에서 목이 터져라고 호소를 드리는 겁니다. 지난 역사들은 분명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가능해 보이지 않는 그 암흑 같은 시절에 광장에 모여 한 목소리를 냈고 그 목소리가 하나로 뭉쳐져서 역사를 바꾼 사실들, 우리는 그것들을 보고 자라왔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떤 시기보다 춥고 환경적으로는 어렵지만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 그것을 위해서 모두가 함께 광화문에 모여서 목소리를 내는 것, 이것밖에는 달리 무기가 없잖아요. 가장 합법적이고 가장 무서운 방법이 바로 분노된 국민들이 하나된 목소리를 낼 때 저는 그 결과는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 피할 곳이 없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광화문에 모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여서 그 희망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100만에서 200만, 200만에서 400만, 400만에서 800만, 800만, 1600만, 3200만 명이 모이면 그 희망은 몇 배가 될 것임을 저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애국 시청자 여러분, 힘내십시오.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희망을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희망을 만들 수 있고 그 결과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광화문에 모여서 망가져가는 대한민국, 쓰러져가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줍시다. 그래서 망가져가는 대한민국을 민초의 힘으로 살려냅시다. 그 살려낸 역사의 결과를 대한민국 역사책에 기록합시다. 끝까지 손상TV를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오늘 저녁 시간 행복한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아요, 무한 전파. 지금 보십시오. 손상대 TV 19만 7천에서 브레이크가 잡혔습니다. 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구독자가 안 늘어납니다. 딱 거기서 제가 보기에는 뭔가 외부에 힘이 작용한 같은 느낌도 있고 또 너무 열심히 시청하다 보니까 구독자 확산에 신경을 못 쓴 이런 경우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너무 웃기잖아요. 19만 7천에서 브레이크가 잡힌 지가 오래됐습니다. 이 족쇄를 우리 애국 시청자분들께서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그래도 올해 안에 20만원 가져야 제 위신도 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제가 더 멋있는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밤잠을 설쳐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정보를 전해드리려고 힘쓰지 않겠습니까? 물론 지금도 힘을 씁니다만은 좀 더 재미있게, 좀 더 알찬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